사이다 무비튼.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지만 둘이서도 슬슬 가져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사는 빌라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빌라는 투룸이었습니다. 둘 다 그렇게 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쇼핑도 거의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좁아도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었기에 충분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가 생겼을 때는 조금 좁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이야기가 나와서 집을 짓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집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사고는 나만의 집을 건축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완성된 집은 우리의 이상이 가득 담긴 좋은 집이었습니다. 집 내부를 보고 나서 가구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대학생이 그 집을 차로 박았습니다. 집의 토대도 기둥도 커다란 충격을 받아서 말 그대로 전손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은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였고 일부의 전기공사와 내부공사가 남아있었으며 남편과 둘이서 두근두근 콩닥콩닥하는 마음이었는데 말 그대로 악몽으로 인해 남편과 둘이서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임의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손해비용은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개인 파산으로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대학교 3학년이어서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개인 파산으로 도망치려고 한다면 소송을 건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도 개인 파산으로 도망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겨우 우리의 꿈인 나만의 집이 갑자기 붕괴되고 개인 파산으로 도망친다니 대체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거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상대는 젊은 대학생이니까 이제부터 취직을 할 거고 그게 결정적으로 월급을 압류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차가 미끄러져서 난 거며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과속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찰이 말해주었으나 그것을 증명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남편이 학생의 신분이니 부모에게 사고에 관해 설명하고 부모를 부르라고 말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럴지언정 자신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부모는 관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전화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고 연락을 하거나 편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사고 후에 연락을 받지 않아서 남편이 휴일에 상대의 집 주소로 찾아갔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출입문은 비밀번호가 필요한 곳이어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건 명백해졌습니다. 이 시대에 개인정보는 손쉽게 손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의 대학교에 찾아가서 학생이 일으킨 사고와 지금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된 이상 재판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하니 부모님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역시나 학생은 부모에게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고에 대한 비참한 현장과 배상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쪽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도 도망치면서 이야기하지도 않으려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쪽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제서야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 남편도 나도 기뻐했습니다. 부모님은 우선 아들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그 모양이어서 정말로 연락이 올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부모님은 너무나 정직한 분들이어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날 장소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만난 순간 부모님은 남편과 나에게 머리를 깊게 조아렸습니다. 거기서 우리 부부는 배상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 내역은 집 2억 4천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해체 비용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외 지금 월세, 주차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약 3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액수를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이성이 끊겨서 아니 너는 집을 할 생각이 있기나 했던 거니? 우리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서는 그 이후에는 연락도 안 받고 부모님께 연락을 하자고 해도 무시했잖니. 개인 파산 신청해서 그대로 도망치려고 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 정도였어. 그렇게 말하니 아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마도 정답이었나 봅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아니요,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보여준 것은 정기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이 통장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주려고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이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통장 2개, 그리고 1억이 들어가 있는 통장입니다. 이건 전부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돈입니다. 총 2억을 먼저 드리고 남은 1억은 이제부터 아들이 분할 지불로 해서 꼭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웃기지 마! 왜 내가 내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돈은 내 거잖아!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한 순간 아버지의 주먹이 아들의 얼굴에 꽂혔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은 날아갔습니다. 너 그만하지 못하겠어? 얼마나 얼굴에 먹칠을 해야겠냐? 집은 사람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거라고. 그거를 너는 간단하게 부숴놓고 그 후에는 도망 다니는 것도 모자라 개인 파산이라고? 웃기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아버지의 분노에 남편도 나도 생각지도 못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허나 이분들에게 기필코 위자료를 지불하게 하고 말 거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전자식 출입문이 있는 빌라에서도 나가도록 해.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까 말이야. 잠깐만 아버지! 농담이지? 그걸 넘기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잘도 그런 말을 하는구나. 너는 사람이 사는 집, 그것도 새 집을 부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어차피 이렇게 될지 알고서 말을 안 한 건 아니냐?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못돼 먹은 녀석! 학생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우리 부부도 뭔가 확 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가 알게 되면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강력하게 무시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졸업하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에게 넘기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빚도 개인 파산을 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 후에 본인은 부모에게 돈을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쓰레기 같은 녀석.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정말 못돼 먹은 녀석. 게다가 아버지 말로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가입시키는 보험으로 얼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돈도 위자료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절망적이고 앞이 깜깜했는데 지금은 우리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학생은 대학에서 어떻게든 퇴학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퇴학 처분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졸업해서 취직해주지 않으면 체납이 될까 두려워서 이쪽에서 막았습니다. 그 후 그 학생의 부모님은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서 3억 중에 2억을 갚아서 남편과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은 1억은 아들에게 받게 되겠지만 그 일 이후로 아들은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그 중에서 70%는 전부 몰수해서 우리에게 입금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하고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반 이상은 우리에게 상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부모가 사준 아파트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여유롭게 일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만 그 꿈은 그대로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아들 쪽은 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나만의 집은 부서졌지만 상식이 있는 부모님 덕분에 조금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이번에야말로 나만의 집을 손에 넣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